오늘 저녁 7시 30분 정확히 임실마시에서 신전마을 운영위원회 마을 주민을 모시고 신전마을 이야기의 옷을 입자하는 주제로 조이겠습니다. 바쁘시지만은 도와주기 나오셔서 같이 마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이번에 임실 신전마을 스토리텔링 강의 맡아주실 안병건 강사님 박수로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뵙고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임실의 이렇게 신전이라고 하는 이 지역, 그 다음에 이렇게 여덟을 살아보신 어떤 공간, 그 다음에 앞으로도 살아나갈 뭐 이런 여지들이 있는 이런 것들이 이게 의미가 있는 거, 그냥 단순히 살다가 훅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밑재료가 되는 거라서 그 신전마을의 밑재료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마을과 내 인생을 어떻게 세상에 홍보할 건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 듣기 전에 한 달 전에 이제 신전마을을 암행을 하고 다녀왔어요. 쫙 해서 카메라 들고 저 꼭대기부터 해서 한번 이렇게, 왜냐하면 도대체 이 양반들은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걸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저쪽 입구에서 들어오는데 이게 이 나무 숲이 정면으로 이렇게 아주 팔을 벌려서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 참 좋았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길게 있는 데 비해서 양쪽으로 팔을 벌려서 쭉 맞이하는데 그냥 훅 뚫고 오기가 싫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오른쪽 정자로 가서 잠시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좀 차도 한 잔 마시고 좀 호흡을 한 들어왔는데 그 반쪽길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 신전마을의 자연과 문화와 역사, 농업,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렇게 살림, 막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일상으로 들어오시죠? 지난번 모임 때 사무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일상에서 이렇게 일상으로 들어와서 결국 스토리가 되는 거거든요. 영화가 되고 스토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오늘 이제 제가 작업을 하는 동안에 이제 펼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처럼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찍은 사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담아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알리는도록 하는 이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사물을, 내 인생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를 예전의 각도에서 완전히 틀어서 좀 다르게 보자 하는 느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인데, 자, 오늘 그 맛배기로 이게 소개를 할 때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으로 1분이든 2분이든 하게 되면 훨씬 설득력이 있게 돼 있어요. 그것도 내가 찍은 사진 가지고. 자, 이제 어머니들 여기 계시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 무슨 음식 주로 많이 드셨어요?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셨는데. 저는 야채를 많이 먹어요. 아, 야채 많이 드셨지. 저도
저도 이제 시골에 내려 살다 보니까 제가 원평천, 김제 원평천가에 뭐 미나리부터 해서 막 봄나물 뭐 이런 것들이 지천으로 펴가지고 석 달 동안 그 나무를 캐서 먹는데 아주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사진으로 한번 찍어봤었어요. 이렇게 사진으로. 내가 지금 이 봄에 나는 뭘 먹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 같으면 나는 이 신전마을에서 요맘때 뭘 먹었지?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뭘 먹었고 좀 전에 뭘 먹었고. 그래서 이제 누가 물어보더라고 뭐 하고 지내셨어요?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코로나 음식이라고 해서 자, 한번 이것도 음악으로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에서 해드시는 거 비교해보세요. 뭐 영화가 하나 끝나면 박수도 좀 치고 막 이게 되고
예, 뭐 관객들이 보니까 그래야지. 자, 이제 제가 뭘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신전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의 이 건건이 하나하나가 도시인들이 보면 맛보고 싶고 가보고 싶고 왜 가까이 해보고 싶고 먹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콘텐츠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삶의 각도를 달리 하면 신전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런 프로그램과 이런 데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나무, 미나리 나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아하는 나물인데 이것도 묻혀가지고 하루 정도에 다 먹어야지 이틀 지나고 3일째 되니까 맛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많이 해먹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마늘하고 여보 콜, 이거 미나리 김밥 해먹자. 그럼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제 김밥을 말아. 깨 뿌리고 참기름 끓이고. 그럼 이제 또 김밥을 많이 남아가지고 5줄 정도 해먹으면 한 또 2줄 정도가 남아 먹고. 그러면 또 어떻게? 튀겨. 그러면 이게 이 미나리와 이게 나무니가 아주 깨끗하게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거리가 주고받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 만날 때 신전에서 움직이는 이 맛, 신전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먹거리 이런 것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이 농업인, 농어촌 이거를 좀 이렇게 충남을 활성화시키면 충청남도는 모여 살고 싶은 곳이 됩니다. 라는 이제 컨셉으로 이 30초짜리 이야기 2편을 만들어 달래요. 그러니까 이 충청남도가 요 3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이게 3가지를 잘 살려내면 충청남도는 모여 살고 싶은 곳이 됩니다. 라는 컨셉으로. 그래서 저같이 농촌의 문제를 그냥 이야기로 푸는 사람 어렵다라고 했더니 알고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소장님 뜻대로 소장님 사진 가지고 한번 마음껏 해보라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30자리를 만드는데 모여 살고 싶은 곳이란 주제를 쭉 고민하다가 어느 경우에 이제 모여 살고 싶은 곳인지 제 삶의 이렇게 여정에서 이렇게 돌아다보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께 좀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언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싶냐 하면 그러잖아요. 왜? 누군가 나를 이렇게 배려하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 이렇게. 또는 내가 배려하고 싶은 사람들이 같이 살면 거기는 왜 같이 살고 싶어? 예를 들자면 이전에 옆집에 할아버지가 어젯밤에 과음을 하시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늦게 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담담으로 어제 영감님 오늘 아침 해장을 하셨나 이렇게 여쭤본다고. 왜냐하면 그 어른이 만약에 해장을 못했으면 해장을 갖다 든 이렇게 왜 챙기고 이렇게 왜 해주는 식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그런 사람들이 같이 살아. 거기서는 같이 살고 싶어. 2번째 조건은 뭐냐면 내가 바지런히 일만 하면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새끼들 그냥 공부시키고 밥 끊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 동네에는 모여 살고 싶어. 요 이제 2가지가 이제 이 모여 살고 싶은 것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네? 모델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충청남도를 쭉 다니다가 모여 살고 싶은 느낌들을 좀 얘기했던 어떤 그런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가 없는가 하고 이제 찾았어요. 그럼 이제 제 컴퓨터 안에는 아주 몇백 기가바이트의 그 자료가 들어있는데 어느 날 이제 거기다가 제가 충청남도라고 충청남도라고 이제 검색사 딱 치니까 내 컴퓨터 하나 있는 충남이라고 얽혀있는 파일은 다 달려 올라오죠. 그죠? 뭐. 그런데 충남 예산에 가면 여기가 어디냐면 예산 추사 김정일 선생 고택 예산이 있어요. 추사 선생님. 추사 선생이 영저임금 따님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왕족이야 이 양반이 원래. 그 다음에 저 추사 저 동네에 가면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추사마을 해마다 거의 지날 이제 전국을 다니는 게 일이니까 다니면서 많이 들여다보거든요. 그런데 저 안에 보면 요 기둥에 기둥에 이 추사체로 든 한문으로 선생님 글씨가 있고 요 밑에 한글로 풀어쓴 명판이 붙어 있거든요. 요거 이제 주련이라고 그래, 주련. 여기에 이제 거기다가 몇 년 전에 뭘 발견했었냐면 가장 좋은 반찬은 두부의 생강나물이다 라고 이 양반이 쓰셨어. 기둥 하나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가장 훌륭한 모임은 부부 아들딸 손주의 모임이다 라고 쓰셨어.
세상에 저는 저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시 18세기 그 무렵에 세계의 그 지식인들 중에서 저 김정희만큼 그 지식 활동을 했던 양반이 드물거든요. 세계사적으로. 그러니까 저 양반이 동양에서는 뭐 아주 완전히 뭐 청나라와 뭐 우리를 많이 들으시면서 이제 저분이 많은 그 이제 그 교본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벨이 굉장히 높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양반이 근데 이제 성질이 조금 까칠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록에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며느리가 뭐 음식을 짜게 하면 짠 대로 마시고 싱거우면 삼초먹으면 되고 뭐 이래 마시고 저래 마시고 껄껄 넘어가는 스타일인데 비해서 예를 들면 추사 선생은 까칠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성질나는 까칠하다. 음식에 까다로웠던 양반이에요. 그런 양반이 동양에서 넘나드는 지적 활동을 양반이 하시면서 이제 삶을 사셨던 분인데 개인적인 삶으로는 굉장히 불우하셨어. 유배당 제주도 가서 십몇 년, 뭐 어디 가서 몇 년. 그러니까 이 경쟁의 소용돌이에서 이 양반이 자기 한을 못 풀어.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맛있는 거 먹고 했던 한을.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이 글을 쓰기 언제냐면 저 제주도에서 그 해배가 되셔가지고 경기도 과천에서 사시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이번에 이제 71살에 이제 과천에서 돌아가시는데 이 글을 그 11월 달에 돌아가시는데 7월 달에 쓰신 글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한 생을 정리하면서 아, 내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구나라고 회고하면서 남기신 글들이거든요. 근데 생각외로 최고의 반찬은 두부, 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러니까 뭐 만한 정식도 아니고 무슨 기가 막힌 음식도 아니고 그저 이게 내가 우리 이렇게 일생에 먹는 음식들이 최고였다는 게 이 양반이 고백을 하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훌륭한 모임은 마누라와 내 새끼들과 손주와의 모임이 최고더라. 이거를 이 동양의 이 최고의 학자가 저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셔요. 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충남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논산시장인데요. 저런 데 시장이나 이런 데 가더라도 사진을 찍어요. 어떤 경우냐면 요거는 제가 약간 높은 옥상에서 다리 위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이렇게 어디들 가든 여러분들도 만약에 벤치마킹을 다니시거나 뭐 어디 이렇게 다니실 때 카메라로 좀 각도를 잘 잡아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두면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저는 그게 이제 기본적인 평생의 태도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신전에서 생산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저는 시장에서 소비되어지고 그 다음에 도시민들의 식탁에서 소비되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저런 시장이거나 아니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탁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방이거나 이거는 여러분이 생산하는 그런 이 농작물하고 아주 깊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1, 2, 3 이렇게 아까 그 사진들의 순서대로 이렇게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배치하고 여기다 자막을 넣고 음악도 넣고 하나 요 설계도를 만들어요. 요거 설계도를 여러분이 다 나중에 이제 그 교육생들 그렇게 만들게 되면 자, 이 30초짜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사 김정희 가장 좋은 반찬은 두부 오이 생각나는 거 최고의 반찬은 부부 아들 손주의 문화 그가 소문있다 사는 좋은 먹거리와 한정의 사는 농업, 농어촌, 농업 그리고 도시 서로서로 살려주고 서로서로 지탱하는 것 공생의 패러다임으로 모여 살고 싶은 춘천한 곳입니다. 자, 이게 이제 30초, 박수도 치고. 저도 깜짝 놀랐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은 장목 뭐 생산하세요? 네? 장목, 생산하는 거. 생산하는 부동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대표적인 거. 뭐 호박도 심고. 호박도. 네, 고추도 심고. 뭐 단호박 아니면 늙은 호박. 늙은 호박 심고. 예를 들면 이제 내가 호박을 생산한 거를 팔고 싶어. 그러면 막 호박 좋아요, 호박 인증받았어요, 뭐 호박 당도가 몇 프리트 이상이에요.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야. 그거는 너무나 똑같이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시시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 호박에 대한 이야기를 사진 한 10장 정도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던져내는 거, 주제를 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교육생을 만나면서 자신을 갖냐면
우리나라 농부들의 지적 수준하고 이 삶의 이 땅에 이 논하고 밭에서 주고받았던 이 평생의 세월을 있잖아요. 쪼리면 굉장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아주 멋있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감각들을 이제 준비를 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야기를 생산하고 이야기를 소비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임실의 신전을 보고 신전을 쓰고 신전마을을 엮어가는 것이다. 내 인생을 보고 내 인생을 쓰고 이웃을 엮어가는 것이다. 전라북도를 보고 전라북도를 기록하고 임실과 연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소비자들과 내가 임실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묶여 있다. 뭐 이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이거지 21세기 농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남에게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려면, 자, 야, 임실로 너네가 많이 놀러 왔으면 좋겠어. 그다음 내가 호박을 생산했거든, 너네가 좀 팔아줘야 되겠어. 내가 이번에 쌀을 아주 맛있게 생산했거든, 너네가 좀 사줘야 되겠거든. 아니면 우리가 이번 도예지에서 만약에 어떤 공방을 프로그램을 선전해야 되겠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알리고. 옛날에는 알릴 방법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농업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영화가 되기도 했다가 음악이 되기도 했다가 책이 되기도 했다가 슬픔이기도 하다가 인생의 기쁨이기도 하다가 내보내는 시집 보내는 거이기도 하다가 맞이하는 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게 예전에는 생산해서 가락시장에 도매시장으로 보내면 도매시장에서 지들이 알아서 가격 매기고 우리는 던져주는 것만 기다려야 됐던 그런 우리가 농업이 천대받던 시대의 농업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내가 생산하고 있는 농업적 인생이 이 산물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이 역사도 또한 생산물이거든요. 네. 또 내가 이웃과 관계 맺는 것 또한 생산물이거든요. 또 내가 이렇게 마음을 이루어가지고 있는 임실 신전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공간 또한 생산물이거든요. 이거를 세상에 알려야 되려면 이게 영화도 되고 음악도 되고 슬픔도 되고 잔치도 되고 혼자 합산이어야 되고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가자는 게 제가 드린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사물을 남들하고 다르게 봐야 돼. 내가 평생 임실에서 살았어. 이거 맨날 보던 거 신전 저수지. 아이고 평생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근데 이뻐요. 아마 오늘은 물이 많이 차가지고 훨씬 이쁠 것 같은데. 예, 신전이만 이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느낌들 있잖아요. 네. 그 느낌 이제 그래서 이걸 남들께 다르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신전하면 이게 아니라 하여튼 상상도 못한 걸로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이제 남들과 다르게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네 이야기를 해라. 잘났든 못났든 내가 사는 존엄한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자 이게.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내가 살아가는 원칙을, 내가 신전에서 농사짓고 살아가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고집, 주관, 철학. 삶이죠. 그렇죠. 신전이 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자는 거야. 막 호박 맛있어요, 인증받았어요, 막 가격이 싸요, 할인해줘요, 좀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야. 나는 나거든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야. 네. 요즘에